지금 미국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바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사건 때문인데요. That's fine, dude. I'm not mad, boy. It's okay, we don't change our plates every morning, just so you know. It'll be the same plate when you come talk to us later. I say go get yourself some lunch, big boy. 단속 요원과 대화를 나누던 여성이 후진을 하며 차량을 움직이자 운전석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데요. Oh, shame! Shame! Oh my God! What the What the You made a crime scene! You shot someone!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여성. Check a pulse! No! Back up! Now! I'm a physician! Don't care. 현장에서 CPR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에도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두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차창을 부수고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얼굴을 향해 최루가스를 뿌리는 영상까지 확산되면서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We don't want a police state. We don't want a secret police that is kidnapping our neighbors, that's pulling families apart. 지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단속 요원들, 바로 ICE입니다. ICE, 정식명칭 이민세관 단속국은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2003년 처음 창설돼 그동안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해왔는데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들, 왜 우리 지난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만 봐도 복면에 총기 들고 수갑 채우는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무섭죠. 잔뜩 헬기까지 떠가지고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이렇게 유난히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 때문에 얼음처럼 차갑다는 의미로 아이스로 불리는 거라는데요. 워낙 공포의 대상이다 보니 차라리 아이스보다 강도를 만나는 게 낫겠다는 밈까지 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스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스의 역할이 커진 건 의외로 오바마 정부 때였는데요.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 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뛰어넘거든요. 하지만 오바마가 아이스를 정책을 집행하는 단순 실무 부처로 활용했던 것에 비해 트럼프는 사실상 아이스를 반이민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처럼 활용하다 보니 트럼프 요구에 맞게 아이스 활동도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라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단속은 강화하면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집행 과정을 언론에 적극 노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아이스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직장 구금이나 총격 사망 사건과 같은 무리수를 벌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아이스에 더 공격적인 단속과 자극적인 미디어 활동을 하라고 부추긴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정당방위고 잘한 일이라는 입장인데요. But she refused to obey their commands. This appears as an attempt to kill or to cause bodily harm to agent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그래서 아이스 활동에 문제가 있어도 요원들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게 더 과감한 행동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주제입니다. 행정부 쪽에서 이런 지지 표명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요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뒷배가 있으니까 과도한 법 집행이 더욱더 거세지거나 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나 배심원들,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아이스를 두둔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50%에 가까웠던 지지율은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의 일방 외교나 무리한 정책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서요. 트럼프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일기 때에는 국경에 담을 쌓고 기업들의 해외 인재 채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쌓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대학과 기업들이 반발하는 고학력, 고급 기술 인력 유입 제한 조치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더 이상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책이 단순 노동자들인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요. 만일 이번 선거에서 지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공교롭게도 아이스의 주 단속 지역이 민주당 강세 지역들이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민주당 지역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이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를 방조하는 공범이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
선거운동 조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충격적인 행보에 민주당 강세 지역은 물론 공화당 텃밭에서조차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상황. 주 정부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이민자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연방기관인 IC에 점점 더 의존하는 구조가 돼가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사항에 따라 정책을 세계적으로 잘 집행해주면 좋은데 양심상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식의 불만들 또는 회의감들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는 순위 그룹들을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열된 미국의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ICE 총격 사건. 과연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다시 우리가 알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